안녕하세요. 네, 한 주 한 주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오늘은 6차시 경기도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오늘 자료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내용에서 발췌를 했고요. 원본 파일은 자료실에 함께 답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교육의 지향입니다. 지향. 자, 경기교육은 우리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 존엄의 인간의 존엄성 추구에 어떤 교육의 모든 지향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필요한 가치와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 삶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 소외라든가 불평등의 심화 같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는 가까이는 이제 4.16 우리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굉장히 꽃다운 우리 나이의 청소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러한 4.16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어떤 본질과 학교의 어떤 그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가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고 또 최근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어떤 격차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을 확장하기 위한 이념적인 토양을 굳건히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함양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교육 과제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교육은 인간 존엄의 확장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궁극적인 지향을 두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경기도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교육과정의 방향입니다. 자, 경기교육의 지향을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과정의 실천 방향인데요. 경기교육의 어떤 지향에 따라서 실천적 방향 역시도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통한 인간 존엄의 확장을 실천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신의 어떤 실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이 실존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의 근원으로서 어떤 주체적 존재로서 내가 실제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이제 자신의 실존성을 깨닫는 것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배움에 있어서도 나의 성공, 나의 성취, 어떤 이런 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실존성, 내가 주체적 존재로 서기 위해서 어떤 배움이 필요할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동기를 고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의 존엄의 동등성을 이제 보장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능력주의, 능력중심주의,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이런 능력중심주의의 어떤 문제로서 우리가 어떤 패자가 전제함으로써
패자가 있음으로써 승자가 존재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이 똑같이 동등하게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지향한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우리 개별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고유성의 탁월한 발현,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유성의 탁월한 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과정의 방향을 위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바로 자존과 공존입니다. 이 자존, 스스로 어떤 그 타자가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을 구축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엄을 각성하는 힘을 이제 자존이라고 정의했고요. 또 공존은 나의 성공과 성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공익도 모두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웰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생존과 공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힘, 바로 공존의 힘을 갖는 그런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그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여러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존과 공존의 두 가지 차원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커다란 컨셉 맵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떤 스스로 자존감과 어떤 함께 나가는 어떤 공존, 이런 두 가지 차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이 확장되는, 인간의 존엄을 확장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지향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교육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존과 공존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인간의 존엄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그래서 경기도 교육과정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경기도 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 바로 이러한 삶의 역량. 그래서 자주적 행동 역량, 민주시민 역량, 문화적 소양 역량,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성찰 역량 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과정이 이제 자존과 공존의 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삶의 역량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지식 중심 교육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천하고자 경기교육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삶의 역량이란 자신의 존엄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운데 생동하는 개개인의 삶의 힘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량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구조화된 지식을 갖고 나한테 의미를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죽은 지식이 아니라, 화석화된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현실, 삶의 맥락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의 총량이다. 그것이 역량이고, 이는 타자와의 공감, 협력, 문제 해결 능력 등으로 드러나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 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로 이제 제시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긍정적 자아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능동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주적 행동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념이나 행동 그리고 현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성찰 역량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하거나 활용하여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또 기르고자 하고요. 네 번째, 다양한 삶의 가치와 문화예술을 편견 없이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이러한 문화적 소양 역량, 그리고 다섯 번째, 다양한 텍스트와 상징을 이용하여 어떤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의사소통 역량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학습이나 삶에서 발견한 문제를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공공의 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 첫 번째,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경기도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배움의 과정에서 자아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배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을 이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우리 기본계 네 가지 예전에 살펴봤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의 어떤 다양성을 통해서 학생 주도 학습을 강화한다. 그래서 어떤 학습에 있어 자신의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어떤 선택권을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수업과 평가 역시도 단순히 선생님이 전달한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어떤 learning how to learn이 되겠죠. 배우는 방법에 대한 학습,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데 어떤 그 수업과 배움의 어떤 중요성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역시도 어떤 단순히 교육과정의 어떤 실행자, 교육과정의 어떤 전문가로서 충실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실행자를 넘어서서 교육과정의 개발자이자 개별 학생의 학습 경로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기교육 기본계획 두 번째,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의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이 경기도 교육과정과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기도 교육과정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기본계획도 이제 짜여져서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도 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이제 강조해왔고, 경기도 교육청도 이제 2012년 지역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 고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주체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비전과 가치를 함께 만드는 거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만들고 공유하고, 또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교과 융합과정, 학생이 주도하는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학교 자율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 자율과정은 교육과정의 어떤 법정 실수 있죠. 기본 실수를 이제 증감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감을 통해서 한 20% 정도를 확보해서 교육과정 전체 실수의 20%를 자율과정으로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든 교사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맥락과 닿아 있는 교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교사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재구성 능력, 어떤 교육과정 문해력이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배움이 중심이 되는 배움 중심의 어떤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 역시도 성장 중심,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유가 된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는 교육과정이다. 자, 경기도 교육과정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태계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호작용, 순환, 공생입니다. 이렇듯이 교육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와 학교, 그 다음에 지역, 국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미래적 학습 환경의 조성을 또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간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 학교라는 울타리, 학교 담장 안에서만 어떤 의미 있는 학습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만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학교가 또 마을 간의 자원을 연결하는, 이 자원이라는 것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포함해서 마을과 연결돼서 마을과 연결된 교육 생태계 안에서 학생의 배움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학습 생태계. 그래서 학교 울타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학습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의 어떤 확대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학생의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교육 생태계를 통해서 어떤 학생 개개인의 배움의 출발과 성장의 과정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하는 방향의 미래형 학습 플랫폼,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 LMS 중에 이제 e학습터라든가 이제 EBS의 온라인 클래스, 그 다음에 일단 구글이나 클래스팅에서 지원하는 이런 학습 플랫폼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이제 결국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해서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학습 복지입니다. 학습 복지. 그래서 경기교육 정책 첫 번째가 뭐였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난다. 이게 이제 경기교육 기본 정책의 첫 번째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학습 복지를 추구하는 교육 과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학습에 소외됨 없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고위험군 학생들,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 학생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또는 문화적인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서
이들의 어떤 학습본을 보장하고 충족시킨다 라는 차원에서 학습 복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습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학습 시기라든가 학습 내용 제시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 표현 방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학습 수업 시간에 이제 제공해야 되고 학습 참여 방법의 다양성까지를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습 복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학생이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가 또 강조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뭐 UDL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또 포용적인 어떤 수업과 어떤 포용적인 학습 설계 원리로서 우리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자, 이래서 이러한 그 경기도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교수 학습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교수 학습과 평가의 원리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그 실천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삶의 맥락에서의 배움입니다. 자, 우리 예전의 교육은 학생들이 어떤 우리가 화석화된 지식, 구조화된 지식이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맥락과 닿아 있지 않는 삶의 어떤 맥락과 괴리된 의미 없는 그런 배움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삶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자기 생각 만들기와 같은 그러한 교수 학습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성장은 삶의 맥락 안에서 지식을 성취해가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경기도교육청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삶과 맥락화된 교수 학습과 평가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높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학생은 자신의 배움의 과정에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학습 경험이 나에게 주는 내가 추구하는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런 이어지는 질문들을 통해서 배움의 주체로서 서야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하는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며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OECD에서도 강조하는 그 러닝 컴퍼스 학습 나치판에서도 강조하는 학생의 어떤 행위 주체성 학생의 학습 주도성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개념과도 그 맥락이 다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수 학습 평가의 원리는 주도적 성찰과 탐구를 통한 배움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다양한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사 스스로도 교육과정 전반에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정교하게 반영하고 또 학생은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수업 역시도 학생 자신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그리고 긴 호흡으로 배움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는 교과 특성에 따라 익힘과 탐구 그리고 표현의 과정을 균형 있게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탐구와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감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배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이제 과거 이제 개인적인 정서적인 그런 공감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공감은 결국 사회적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시걸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을 보면은 이 사회적 공감을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공감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사회적 집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들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경기교육이 바로 이러한 공감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배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한 개인의 총체적 삶의 양태라고 볼 때 이 역량의 함양이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인지적인 차원, 이 공감과 배려 등의 정서도 포함한다. 그래서 배움의 과정은 충분히 몰입하고 스스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목적적인 활동으로 기획 운영되어야 되고, 학생의 배움이 갖는 내재적 가치, 이제 기존의 어떤 지식 전달식, 은행 저축식 교육, 우리가 비판하는 프레이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재적 가치, 성공이라든가 성취라든가 뭐 이러한 보상이라든가 외재적 가치가 많이 강조가 됐다면, 학생의 배움에 있어서의 어떤 내재적 가치, 유목적적인 내재적 가치와 이를 공유하는 학습 환경이 함께 설계되고 조성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배움입니다. 경기교육은 지속적으로 공동체 기반의 학습을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참여를 통한 배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 배움을 개인의 경험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자신의 존엄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작고 하신 분이 이제 어느 책에서 하신 이야기가 이제 어떤 배움의 여정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 머리로부터 이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그래서 머리에서 그치는 배움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냥 구조화된 지식, 화석화된 지식,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갖지 않는 지식인데, 이 가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배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내면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배움도 가슴에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다리로, 팔과 다리로 이어져야 된다. 결국 실천하는 지식, 실천하는 배움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배움의 완성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문제 해결과 어떤 그 자신의 존엄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서로 맥락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배움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서 이 내 배움이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국가, 우리 전 지구적인 세계 시민으로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강조했던 게 뭐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평화교육 이런 내용들인데, 이러한 데서 강조되는 민주시민성은 바로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제 바로 이 민주시민성 교육이고,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의 시공간을 확정하고 학생 자체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펼쳐 나가야 된다. 이 학생 자체 활동과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이제 뭐 학교의 어떤 학생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자체 단위로 학교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학생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뭐 이런 활동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도 요즘 뭐 커뮤니티 매핑 이런 이야기 하는데, 커뮤니티 매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지역의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GIS, 지도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맵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지역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서 공공 데이터화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더 좋은 우리 지역사회,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커뮤니티 매핑 수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바로 공동체 참여를 통한 배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정의지향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배움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배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의지향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교육이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수업의
경향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여러 주민들과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 이러한 경기도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단위학교 자율성을 저해하는 교육과정 지침, 하향식 탑다운의 교육과정 지침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행적인 실적 보고, 이것도 많이 없어졌고,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한데, 관행적인 실적 보고들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있고, 또 지도 점검 위주의 장학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해서 학교가 스스로 학교의 정책들을, 학교의 교육 계획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자체적인 노력들을 지원하는 장학,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 또 학교 교원들 역시도 어떤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교와 학교 밖 활동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교사들과의 어떤 협력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신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안 학교 밖 전학권뿐만 아니라 교직생의 단계별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연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연수원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전문성,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원격 수업을 통한 교육 격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또 교육의 질이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사의 원격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컨설팅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티팩 모델 아시죠? 그래서 어떤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이런 원격 수업 환경에서 필요한 또는 여러 가지 ICT 활용 기술들을 활용한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과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커리큘럼과 관련된 내용 지식도 필요하고, 컨텐트 날리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날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또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페다고지컬한 교사학습 어떤 역량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직화,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교육과정 컨텐츠적인 부분과 교사학습적인 부분들이 함께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으로서 강조되는 것이 이제 티팩 모델인데,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원격 수업의 장기화된 원격 수업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런 티팩들이 설명할 수 있는 시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연수도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이제 특색화인데요. 좀 내용이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와 관련된 내용들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단위학교가 지역의 환경과 여건, 특성들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훈령 등이 이제 계속 정비가 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몽실학교라든가 꿈의 학교, 꿈의 대학,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지자체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다양화하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로 운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원 인사인데요. 교원 인사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2번 있습니다. 이제 3월 1일자가 있고 새학기 이제 맞춰서 2학기 맞춰서 이제 9월 1일자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거의 임박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옮기는 학교에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하지 않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전에 2월 1일, 8월 1일경이면 모든 교원들에 대한 인사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새로운 학교로 옮겨지는 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이지만 그 이전 한 달 전에 이미 출장을 달아서 옮겨지는 학교, 앞으로 근무하게 될 학교로 가서 그 학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직접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인사를 적기에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또 교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담임 장학,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들이 이제 담임을 맡는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맞는 부분만 행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 학교, 내가 맡고 있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장학 지원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 교간 협력 장학이라든가 학교장 지구 장학 협의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체계적 지원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경기도 교육과정의 어떤 방향과 그리고 경기도 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하고 있는 역량들, 그리고 경기도 교육과정이 가진 특성들, 그리고 이러한 경기도 교육과정 실현되기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